1학기 저희 김현정 수학학원 정규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하는 등급까지 아이들의 점수를 책임지고 있는 성라균 강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가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2026학년도 1학기에는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제는 첫 번째, 제 수업 시간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업 목표입니다. 조금 이제 강영욱 씨의 그 TV 프로그램이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처럼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 성적 관리, 아이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맞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역시나 입시의 시작과 마무리,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3학년 친구들까지 가르치는 만큼 제가 입시의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까지 함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수업 시간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지금과 같이 수업이 있고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맞춰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1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제가 출근을 하는 시간 5시 반 이외의 시간들은 아이들이 직접 등원을 해서 저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데요. 3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사실 하교하고 나서 학교 끝나고 학원을 오더라도 3시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간에 대해 열려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고요. 제 번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제 번호에 대해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저와 질의응답 24시간 진행될 수 있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으며 13시 30분 이후 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 13시 30분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수업이 끝나면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보통 6시부터 7시까지는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반, 8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 반부터 7시 사이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지도를 조금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 찾아와서 질의응답할 수 있고요. 해당 내용들을 저도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대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내신 모의고사나 주말 테스트로 인해서 22시, 즉 오후 10시보다는 조금 더 뒤에 귀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친 지 9년이 됐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1000명이 넘는, 2000명이 넘는 이런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성적을 받고 나쁜 아이의 취급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앞에 띄워놓은 이 카카오톡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숙제를 너무 안 해와서 숙제를 찍어서 보내라 라고 했더니 실제로 아이가 한 장 한 장씩 다 찍어서 보내는 모습이고, 저걸 보내기 위해서 저는 데일리 숙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과제를 제공한 건 아니고요. 저 아이에게는 해당 방법이 가장 좋았던 사례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는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주지 않고 하나씩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실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좀 담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정말 너무 고득점의 친구들이어서 모든 걸 따라가면서 하는 예쁜 친구들이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쁜 친구들이었느냐 라고 하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등급이 너무 잘 나오지 않아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되고, 중학교 수학마저도 무너진 상태에서 너는 숙제가 미루어지는구나
너가 제때 맞춰서 하지 못한다면 그럼 선생님한테 영상을 보내든 또는 사진을 보내든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자. 또는 너는 숙제를 제대로 해오고는 있지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따라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너가 답지를 보거나 하는 방법으로 풀지 말고 선생님에게 물어보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제공해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적용이 된 케이스고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세상에 나쁜 아이들은 없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길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학년도 이제 1학기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의 틀을 벗어나서 진정한 고등학생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 했던 실수와 오답들을 줄여서 2학년 때는 조금 더 나은 과정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빈틈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혹시 아직까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단점들을 하나씩 극복해 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아이가 없다라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사실 너무 많아서 추렸습니다. 대학교 합격증도 있었는데 아이들의 실제 반응을 보고 싶어서 합격증은 다 빼버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즐거웠다라는 피드백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 덕분에 등급이 올랐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 이미지를 물어보면 되게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무섭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제가 감정 표현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로봇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어떠한 친구에게 재밌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는 그 재미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재미있는 모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있는 아이들의 피드백조차 전부 다 다른 모습인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번 2026학년도 영상에 남겨놓는 만큼 어머님들께서도 또는 우리 학원에 등록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지금 해당 순간에 멈춰놓고 이 피드백을 보면 이 선생님은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생님이시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요, 성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즐겁기만 한 또는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성적이 나오냐? 아닙니다. 공부의 길을 제공해 주는 것 뿐이고요. 아이들의 성적 관리는 아이들의 개별 맞춤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내신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주말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내신 모의고사에 있던 문항들 중 오답 문항을 전부 모읍니다. 전부 모아서 다시 아이들 개별 오답 모의고사를 출제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답을 해왔기 때문에 맞추는 문제도 있고 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틀리는 문제는 다시 누적되어 모의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추후에는 30, 40 이렇게 너무 쌓이게 되면 아이들에게 시험의 의미보다는 실제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꼭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토대로 아이들이 실전에서 부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개인별 오답 프린트입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오답 프린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오답 프린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답 프린트를 나갔는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리고 풀었던 문항을 또 풀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나갔던 오답 역시 누적으로 다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던 문항, 맞았던 문항, 그리고 또는 우리가 꼭 필수로 풀어야 하는 빈출 문항들까지 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해당 과제들은 일주일마다 쭉 기록을 해놔서 선생님, 저 이번 학기에 1단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1주차 내지는 2주차에 가면 이 아이가 주로 틀렸던 문항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성적 맞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해서 저희 아이들은 입시의 시작과 마무리를 저와 함께 하게 됩니다. 해당 교재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겨울방학에 입시를 진행했던 교재들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수학이 3학년 때까지 쓰일 수 있게끔,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 3학년 때까지 쓰일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수업을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지금 단 한순간만을 위하여 눈 가리게 하는 수학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우는 수학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이 성적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 제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알기 쉬운 설명과 전달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가 가장 첫 번째로 갖춰야 되는 건 이걸 듣는 청자가 저의 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오답 코칭을 진행해주는 점입니다. 아이들마다 하나씩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은 본인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당 과정들을 누적식으로 진행하며 모의고사를 통해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급 향상이 되는 걸 모색하고 있고, 이번 2026학년도에 들어가면서 우리 고3 친구들은 마무리를 위하여 고2 친구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고1 친구들은 새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첫 점수를 받으니만큼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를 통해 좋은 향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봐주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친구들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학원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마지막 카테고리에 쓰여있는 하단부에 보시면 저는 이제 김현정 수학학원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성락윤이라고 하고요. 지금 왼쪽 하단부에 영상이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저희 02-562-5050번으로 학원에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010-4801-9581번 제 개인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괜찮고요. 혹시나 저의 수업이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김현정 수학 성락윤 T라고 검색을 쳐주시면 되는데 제 이름이 성락윤인지라 그냥 성락윤 세 글자만 검색을 하셔도 저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까지 충분히 영상을 보시고 고민하시고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026학년도 이번 학기를 맞이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습에서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등급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학기 맛보기 영상 고등학교 1학년 영상입니다. 지금은 저희 학원에 등록하는 차원에서 제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소개해드리기 위해 보여드리는 영상이지만 해당 문항은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풀이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 만큼 꼭 한번 보시고 저런 풀이 방법도 있구나 하고 꼭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 3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그에 따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해를 바꿔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x 세제곱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3차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해요. 해당 문항은 저희가 앞으로 1학기에 사용할 교재에 실제로 첨부되어 있는 문항인데요. 우리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면 첫 번째, 근, 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서 첫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 작성하자.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 작성하자. 항상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요소 중 하나가 근과 개수의 관계만 작성하지 말고 제발 좀 두 번째, 제발 해라는 본질적인 성질, 식에 대입 한번 좀 해보자. 대입하면 새로운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얘들아, 해가 있다는 건 뭐야?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이야.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에도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여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1차항의 개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상수항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쓰지 말고 두 번째, 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자. 알파를 대입하면, 베타를 대입하면, 감마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라는 것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얘들아, 해가 생겼다는 건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의 형태의 이 식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과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까지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새로운 3차 방정식을 찾고 싶은데요. 우리가 해당 식을 찾으려면 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x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x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을 해로 갖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영 꼭 작성해 주시고요. 최고차 한계수 3이라고 했으니까 3배까지 꼭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해당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면 3의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앞서 했던 내용에 의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통분해 주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해당 식의 분모와 분자를 찾는 요소로 활용되게 되며 따라서 3의 x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 x제곱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는요. 통분을 해주게 되면 이 친구를 통분해주게 되면 분모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우리가 아까 찾아놨던 2차항의 개수와 그 다음 상수항 한 번 더 쓰였네요. 으로 해당 개수를 유추할 수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의 x, 역시나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대놓고 상수항을 쓰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까지 채워주게 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3분의 1이 될 거고요. 내가 찾고 싶은 식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구나. 그래서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해당 식에는 계산 과정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풀어볼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 친구를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럼 그러한 식을 우리가 한번 fx라고 해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fx는 0이다. 다음을 만족하는 해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어떤 f라는 식은요, 안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해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문제에서 요구한 식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언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일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찌되었던 간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f라는 본질 자체는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만 맞춰주면 되냐? 이 안에 있는 정의역만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게끔 맞춰주어 보자. 나의 해, 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대입을 했는데 위에 있던 해, 알파, 베타, 감마에 해가 되지 않도록, 위해가 되지 않도록 x분의 1이 들어가주면 어떨까? 이때 x값을 대입하면 정확히 알파가, 베타가, 감마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한 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해당 식에 x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3도 아니고요. 3차 방정식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식에 x 세제곱배를 해줘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 x 세제곱배를 해주면 3x 세제곱 상수항이 가장 높은 차수가 됐고요. 그 다음 분모에 x 하나 있는 친구가 2x제곱, 분모에 x제곱 있는 친구가, 분모에 x 세제곱 있는 친구가 상수항이 되어 아까 앞서 구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이해를 하고 풀어낸다면 우리가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던 45분짜리 시험이 아니라 50분짜리 시험을 시행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시간을 줄여내는 과정이 없다면 실제 시험에서의 사용하는 체감 시간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맞아서 무언가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지금과 같은 풀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이번 맛보기 영상 보시고 좋은 결정하셔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한 맛보기 영상입니다. 해당 문항은 우리 1학기 중간고사에 시행될 대수 영역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서 해당 유형은 우리 수능에서까지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항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시험에 개인적으로 100% 출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100%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도 정말 그 정도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 학원에 성락윤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촬영하는 영상이지만 해당 문항 자체가 너무 좋은 문항이기 때문에 꼭 시간이 되신다면 이 한 문제만큼은 이해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문항은 저희 실제로 실시하는 저희 학원 내의 내신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신 모의고사는 저희 기출문제에 있던 내용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해당 문항 보시면 그림과 같이 x는 t, t는 3보다 크다고 해요. 지금 그림과 같이 나타내 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두 함수라고 하며 지수함수 3의 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y는 로그의 밑이 3이고 진수가 x-2인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b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지금 다 문제에서 그려줬어요. 이 그려준 문항들은 뭐냐면요, 너네들이 그래프까지 그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지 않겠니? 그럼 우리가 그려줄 테니까 너네들은 그 그래프를 토대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문항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우리 네 번째 줄까지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직접 그려놨고요. 첫 번째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AB의 길이가 244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등장합니다. BC의 길이가 4루트 2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함께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밑이 동일한 걸 찾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밑이 동일한 걸 확인을 했으면요. 지수함수는 y는 3의 x제곱 플러스 2이고 만약에 학원에 들어오셔서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가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없이도 역함수임을 확신할 수 있지만 지금은 빠르게 역함수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대칭을 진행하여 x와 y 좌표의 위치를 바꿔주고요. x는 3의 y제곱 플러스 2다. 이항해주면 x-2는 3의 y제곱이다. 따라서 양변의 로그를 밑이 3인 로그를 씌워주면 다음과 같이 y는 로그 3의 x-2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역함수 구하실 때 꼭 정의역, 치역, 모든 실수 y는 2 이상에서 해당 정의역, 치역 x는 2 이상 아니죠? 초과 그리고 치역은 모든 실수 체크하셔서 꼭 다른 문제에서 x값 잘못 구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해당 그래프에서 서로 역함수가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역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뭐까지 더해진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까지 더해진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공통수학 2에서 다뤘을 내용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와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고요. 이 두 이야기가 합쳐지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y는 x라는 선분이 한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수직이등분이 되면서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해당 좌표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해당 좌표로부터 길이가 4루트 2인 점을 통하여 x축 변화와 y축 변화가 각각 2씩 변화했구나 라는 것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해당 내용들을 유추하고 난 다음에 우리 AB가 길이가 244인 점을 이용할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x값이 t라고 제공이 되었어요. 따라서 A 좌표는요 t, 3의 t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B 좌표는요 t, 로그 3의 t-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줄 건데요. 3의 t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t-2가 244가 되더라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식을 토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해당식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로그는요 대표적인 무리수를 배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지수 함수의 t값에 어떠한 자연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친구는 유리수 범위 내에 나올 텐데 이 친구가 무리수 범위 내에서 나올 거예요. 유리수가 무리수를 뺐더니 유리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를 만족하기 위한 t값은 해당 로그가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t값은 자동적으로 3 또는 5 또는 해당 식이 9가 될 수 있게 11 등등등 무수히 많은 수가 있을 텐데요. 해당 수치에 맞춰서 t값이 5일 때를 기준으로 3의 5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3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4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게 되면요. 3의 5제곱은요 243이고요. 로그 3의 3은 밑을 안 썼는데 1이 되면서 계산해보니 정확히 244가 되더라. 따라서 우리의 t값은 5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해당 x좌표가 이제 5가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5, 어쩌고 몰라요. 모르는데 아까 우리 공통수학 2에서부터
유추했던 사실. 아, 이 친구가 이만큼 변화하고 이만큼 변화했겠구나. 따라서 B라는 좌표를 기준으로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나면 해당 좌표는요, X좌표가 3인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Y좌표는 역시 몰라요. 하지만 지금 그려놓은 직선 누구예요? Y는 X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Y좌표가 똑같이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B와 C 사이에 있는 해당 교점을 D라고 설정해주면 OD의 길이는요, 해당 부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C좌표 있고요, B좌표 있습니다. 그래서 OD의 길이가 높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높이는 우리 직접 3,3과 0,0 사이의 거리 3루트 2임을 알 수 있고요. BC의 길이는 문제에서 제공한 대로 4루트 2임을 알 수 있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통해 해당 넓이는 1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문항은요, 역함수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또는 로그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문제 풀이에 조금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거쳐오면서 고2가 되셨을 텐데 아마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있는 우리 학교 시험의 킬러 문항을 풀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검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 해당 문항들에 대한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따라서 킬러 문항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내용은 단순하게 맛보기 영상뿐만 아니라 실제 문항으로서도 너무 좋은 문항이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걸 넘어가서 추후에 저와 함께 수업하시면서 해당 내용들을 조금 더 알차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수업 맛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은 대형학원에 윈터도 다녀오시고 또는 기타, 여하, 인강도 활용을 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이 개념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당장 중요한 3학년 1학기 우리 내신은요, 수시에 반영이 되며 그 다음 추후 3학년 2학기 내신도 우리 재학생 수시뿐만 아니라 졸업생 수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신에 대한 부분을 놓기에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한 맛보기 영상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내신에 특화되어 있거나 정시에 특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로 아울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은요, 지금 수2에서 진행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추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는 문제 푸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추론을 조금 더 유의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번 겨울 학기에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용했던 저희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 왔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값은 6-3루트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실수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당연하게도 먼저 문제에서 fx에 대해 정보가 주어진다면 바로 그래프 정도는 가볍게라도 개형을 그려보셔야 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즉 y축 기준으로 왼쪽에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요. 0,0 무조건 지납니다. 그리고 해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t라는 점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y축 기준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 이상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역시나 0,0 지나고요. 마이너스 3분의 t와 같은 거리에 있는
3분의 t라는 지점을 해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우리는 이 친구가 기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즉 원점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 알 수 있고요. 다음을 만족할 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의 최소값, K의 최소값인데요. GT예요. K가 어쩌구저쩌구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T가 문자기 때문에 K의 최소값이 1, 2, 3 이런 게 아니라 T에 관련된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쌤, 그러면 1, 2, 3은 나오면 안 돼요? 나와도 돼요. 1, GT가 T가 없는 식의 형태예요. 하지만 잠정적으로 T에 관련된 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론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닫힌 구간 K-1부터 K까지에는 f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고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K-1부터 K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요. 항상 이 문자 K-1, K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구간의 길이가 1이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밑에 보이는 이 친구도 구간의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 같은 거리를 체크했구나. 어딘가부터 K-1부터 K까지 있으면 해당 거리와 동일한 거리의 K라는 곳에서의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하고 싶구나. K에서 최대값을 갖고요.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구나. K가 어찌됐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겠고 K 플러스 1은 우측 공간에서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곳에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주어진 조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건에서는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난해한 부분을 해소시켜 줍니다. 누가 해소시켜 주냐? 뭐뭐의 값을 구하시오. 그 중에서도 누구였냐? 인테그랄 2부터 4까지입니다. K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원하는 건 2부터 4까지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K값을 나타내 보려고 해요. 아, 언제 저걸 만족하지? 라고 생각해서 대강이라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구간의 길이가 2짜리인 게 필요하다. 작게는 1짜리가 2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럼 1짜리가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구간의 길이 때문에 3분의 t가 몹시 거슬리는 거예요. 얘가 1보다 작으면 어떡해? 또는 얘가 1보다 크면 어떡해? 등호는 어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아까는 2에서 4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거슬리다 보니까 t값은요. 2에서 3까지로, t값은요. 3에서 4까지로 두 개의 구간으로 찢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t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를 보려고 합니다. t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요. 해당 그래프에서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3분의 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의 1이라는 거리는 다음과 같이 긴 거리가 발생을 할 거고요. 역시나 1이라는 거리는 다음과 같이 긴 거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 갖는 거 맞아요. K부터 K-1까지 K에서 최대값 갖는 거 맞아요. K-1에서도 같은 값을 갖는데요. 최대값이 2번 발생하는 것이지 둘 다 최대값 갖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K가 실제로 최소가 맞는지, 왜냐? 최소여야 그걸 GT라고 하죠. 최소가 맞을까?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 왼쪽은 위로 올라가고 K는 내려갑니다. 아, 여기가 우리 K의 마지노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네들을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이 K-1을 대입했을 때와 K를 대입했을 때
둘의 y값이 같다를 통하여 첫 번째 3의 x제곱 더하기 tx라는 위식에 x에 k-1을 대입했을 때와 두 번째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tx라는 식에 x는 k를 대입했을 때의 y값이 일치해야 되겠구나. 3의 k-1의 제곱 더하기 t의 k-1이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tk와 일치해야 되겠고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좀 정리를 하면 3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3은 tk와 마이너스 t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3k제곱 더하기 tk다. tk 양변 소거될 거고요. 이항해주니까 6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3 마이너스 t가 0이다.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k였어요. k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었어요. t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k가 무슨 t가 나오는 걸 구하고 싶었어요. 식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k는 근해 공식을 쓰면요, a분의 b' 뿔마 루트 쓰려고 했는데 t에 대한 식인 건 알겠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 이런 걸 안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러한 k값을 뭐라고 하자? 우리는 gt라고 하자. 이 gt는 해입니다. 해. k는 gt입니다. 이 식을 대입해보니 6 곱하기 gt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gt 플러스 3 마이너스 t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저 인테그랄을 가져와서 같이 써보니까요, 3 곱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밖에 못 가져옵니다. 전개를 해봤더니요, 36 gt의 제곱 마이너스 36 gt 플러스 9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해당 식에서 36과 36의 즉 개수가 동일한 걸 보아하니 해당 식이 6배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에서 6배하고 대입해주면요, 첫 번째 확보했습니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3배 하여라. 대입해주니까 t-3의 6배 6t-9 dt인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3부터 4까지 찾아야죠. 3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터 4까지는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3분의 t가 이제는 1보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t가 3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x절편이 1의 길이보다 더 길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설정을 해봤더니요, k-1, k 최대값 맞습니다. 그런데 k 플러스 1이 최소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조금 맞춰줘 보면 어떨까? 그래서 맞춰줘 봤더니 k-1, k 최대값 맞습니다. k 플러스 1 최소값 맞습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해당 k가 더 왼쪽으로 가게 되고 k 플러스 1이 올라가면서 k 플러스 1이 최소값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구나.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k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일치해야 하는데요. 우리 아까는요, 두 개의 식이 달라서 2차 함수의 성질을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둘이 함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2차 함수의 성질을 활용하여 k와 k 플러스 1의 합이 0과 3분의 t의 합과 일치하더라. 따라서 k는 이항해주면요, 6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인테그랄 이 친구가 GT입니다. 맞춰서 대입을 해줘 봤더니 6GT-3 6배하고 3을 뺄 거예요. 6배하고 3을 빼줬더니 T-6의 제곱 DT가 나오게 되고요. 3부터 4까지 3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식을 같이 위에 써놓으니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T-6의 제곱 DT와 같더라. 마지막 계산 내용은 간단한 정적분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수능까지 불과 11월까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 상담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원서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2027학년도는 마지막 학기입니다. 마지막 학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뀌지 않는 마지막 교육 과정의 수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 나를 위한 학원을 못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한번 이 영상 보시고 해당 내용 공부해 보시면서 이 학원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